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국TV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외교관 생활을 하였고 또 온 국민들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추락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여 50%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날이 갈수록 여론 지형이 뒤바뀌더니 최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기고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이나 리얼미터 등 공신력이 높은 이른바 3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진보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김어준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극우 집단이 결집에 나온 결과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당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 지시에 당 지도부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도층의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이 결집해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것입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적극 참여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범야권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이라며 야권 지지층이 추후 결집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진단하고 가만히 있거나 자체 개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편향적으로 조사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입니다. 당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표 여론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조특위라고 하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줄여서 여조특위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왜곡 조사 여부를 검증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의 의뢰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이의 신청하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방문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최근에 가장 먼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다. 그리고 40%를 넘겼다. 이런 보도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죠. 그러나 선관위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에 대한 민주당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는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덧씌워진 채 체포되고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마땅히 민주당 등 야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인데도 도리어 지지율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조사가 나온지 민주당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제외, 그리고 헌법재판소 편파적인 행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더욱이 카톡 검열, 입틀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적 반발 심리가 더해졌습니다. 카톡 검열 논란은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을 멀리하게 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2030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월등히 앞섭니다. 계엄 바로 직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월등하게 앞섰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카톡 검열 논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점령군 행태에 대한 반발이 작용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기야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사형 운운하며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심기까지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업무 중지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는 강제 구인 운운하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장동 백현동 1회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이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재판을 종료시켰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만 한없이 관대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민적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대 입법 권력을 앞세워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법과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는 물렁물렁하고 한없이 관대한데 사법까지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 권력까지 움켜쥐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어둡게 될 것이라는 근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조사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저는 일전에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 무시 행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우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집권 이후에는 공정을 무시하고 고집불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행태는 반드시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아주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없이 추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윤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겠다.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를 보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엉터리 같은 말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역사만 바라보면서 가겠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성공할 수가 없고 국민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국가에서 여론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여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시진핑이나 김정은과는 달라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론에 신경 썼습니까? 아니죠. 상상할 수도 없는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불통 행태를 보이다 보니 여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멘붕이 오다 보니 계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가 역전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에 돌립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되었으니 여론조사 기관을 혼내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관위에 이의신청까지도 했습니다. 여론조사 이틀막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카톡 검열에 이어 여론조사 검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는 여론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 행태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1야당 그리고 제1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한 고집불통의 행태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강국TV 뉴스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